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세종대왕 때 세종실록에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유가사상가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정명사상 또 공자님의 정명사상 자체가 결합이 돼서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름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바뀔 수가 있고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춘추에서 이야기하기를 높은 사람이나 그리고 현자의 성명을 절대 함부로 짓지 말아라. 또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거는 예전부터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떤 정명사상에 입각한 유교 교육을 그래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조남이라 그러고 어디 가서 절대 부르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유교의 정명사상에 입각해서 공자는 정명 언순이라 하여 이름을 바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르게 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가사상은 조선의 유교사상에 입각해서 성명하기 치대한 영향을 주었다. 쉽게 말하면 명가사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교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사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름이 비슷하게 나왔던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를 한번 우리가 봐. 그 성명화가 비슷한 시기가 체계가 성립된 것은 예전 송나라 때 채옹이라는 학자가 이름 지금과 비슷한 어떤 이름과 성을 만들어서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명칭은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자의 크고 작음, 그러니까 사람의 큰 사람, 작은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좀 구분해서 불렀는데 이게 어떤 그 상자라는 법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육친에 입각해서 이름을 해석하고 이름을 설명하고 하는 부분이 왔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은 우리가 오행육신 원결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계상이라든가 그런 원리도 있지만 백호통해나 아니면 백호통이나 삼명통해 같은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은 명리적인 그 논리가 성명학에 같이 유입이 돼서 이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주역과 명리 이론을 같이 겸해서 발달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성명학의 부분은 성명학을 나타내는 거는 많이 있어요. 방법이. 그래서 잠시 후에 그 성명학이 나타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성명학이 형성이 되는가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의 장명 철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뜻이 정갈하고 반듯하며 좋은 의미를 품은 한자어로 장명하며 그 품위를 유지해온 것이 성명학의 특징이죠.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시대 하륜이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때 하륜이 그 자기 아이 이름을 지어줄 때 여기서 구라고 하여 이름을 돌아보고 뜻을 생각하여 방종한 행동을 삼가하라는 뜻으로 하륜이 그 이름을 주어졌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같은 왕이 하사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름이. 조선시대 때 왕조실록에 보면 임금이 신하에게 이름을 하사했다. 하사한 이름은 아주 귀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대표로 여기 나오는 정조는 김낙순에게 김조순이라고 이름을 하사를 해서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김낙순인데 김조순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김조순은 우리가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조께서 그렇게 정주께서 하사를 해 준 것이 이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는 공을 세웠으면 임금님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예로 이원적 선생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적이었었는데 가운데 언자를 넣어서 이원적 선생이 됐듯이, 그래서 그거를 보면 대동기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선 야사를 쭉 적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름을 하사를 했다, 뭐 했다. 그래서 일종의 야사 잡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동기문에 보면 이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실록으로 보나 뭘로 보나 이름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한 거는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름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궁금하시죠? 그 시대는 지금 인디언들이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하얀 말 주인, 뭐 창 잘 던지는 애, 북 잘 치는 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삼국시대 이전에 옛날에 그러니까 부여라든가 무슨 그 낭랑이라든가 였을 때 보면 마립간이라든가 뭐 이런 용어 쓰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그 시대에는 어떤 물상이나 이런 걸 보고 또 어떤 태어난 것을 보고, 그래서 뭐 금상자에서 태어나서 뭐 금알지다, 알에서 태어나서 알지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혁거서라든가 알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인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그 성이 되고 이름을 한자화되어 있던 거는 언제냐 하면 고려시대 이후가 돼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름이 한자로 바뀌면서 또 조선시대 와서는 또 그게 훨씬 더 심해지죠. 이전에 고려시대 시기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 서민 같은 경우에는 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성을 많이 쓰는 건 일부 귀족층에 한해서 성을 썼고 이름을 썼었는데, 그게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이름 자체가 성과 이름이 중국식으로 어떤 또 뜻을 갖는 표의 문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때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봐지는 거죠. 자, 중국의 어떤 우리 중국의 성명학의 발전을 여기서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중국 성명학의 발전을 보면 중국에는 처음에는 측자, 탁자, 파자, 상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요 자체가 전부 다 결국에 가서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명학이라고, 중국의 성명학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요렇게 변형이 돼서 나왔던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상자가 언제 쓰여졌다 그랬죠? 아까 송나라 때 송이라는 사람이 상자를 만들어서 상자에 맞춰서 이름을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다음에 중국은 치명이라 그러고 기명이라 그러고, 한국, 일본은 성명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전체적으로 뭐라 그런다? 성명이라 그러는데 중국에서 아직도 파자라고도 많이 합니다. 측자라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중국이 쓰는 건 측자하고 파자라고 많이 쓰고, 한국하고 일본은 성명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나라 때 파자로 인한 성명학의 틀이 정립이 되고, 한나라 때 파자의 발전으로, 이때부터 한나라 때 시대 때 제일 발달된 게 뭐예요? 수나라 한나라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역학자들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역학서들이 저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존에 나와 있는 고전이라고 일컫는 것이 전부 수나라, 당나라 때, 수나라, 한나라 요때 많이, 송나라 때 요때 굉장히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요 시기에는 이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사하고 같이 결합을 시켜서 이름을 짓고, 그래서 그런 걸 어디서 나타내야 하면 주역 이름, 육효 이름 이런 데서 그런 점사하고 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이름을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주의 용신을 보고 사주의 용신에서 필요한 오행을 집어넣어줘서 그 사람이 어떤 도움. 용신은 뭡니까? 용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용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신은 다른 말로 영어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헬프. 그래서 이런 운에서도 용신이 운이 왔을 때는 또 운이 좀 좋아진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름 자체도 이렇게 어떤 용신의 부족한 오행을 넣어줘서 이름을 짓는데 단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사주를 잘 감명하는 사람들이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크니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할 말로 용신에서 불이 필요한데 물을 갖다 집어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엉터 이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오행의 부족 부분에 대한 대체 보완 관계로서 이름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가령 목이 없다. 그럼 목에 필요한 오행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행의 자음, 자음의 또 자의. 그래서 자원오행, 음오행 이렇게 해서 맞춰갖고 그 이름을 넣어줘서 그 사주를 보완해주고 대체해줘서 그 사주가 더욱 탄탄하게 뿌리내리고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성명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명학의 책의 성립을 보면 송대 소홍에서 오늘날 성명학과 비슷한 책에 자, 상자, 그죠? 자의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육친 해석이 돼 있었다. 또 파자, 자의를 기준으로 해서